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환영하는 재미동포들. (11월 12일) 오전 11시 40분 박정희 이장 일행은 다시 노스웨스트 역의 기편으로 앵커리지 공항을 떠났다. 시애틀 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20분. 우리나라 전쟁고아들로 구성된 선명의 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박정희를 맞았다. 공항 건물 안에 마련된 간소한 리셉션장에는 유학 중인 강문봉 장군도 나와 있었다. 이 자리에까지 따라온 미국 기자들 때문에 억지 인터뷰를 하게 된 박정희 이장은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한 미국인 기자가 군사정부에서는 교통질서 위반자들까지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박정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모범 답변을 했다. 지켜져야 하는 것이 규칙이다. 범칙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교통규칙은 혁명 전에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 규칙을 지켜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 뿐 중벌설은 거짓이다. 오후 5시 50분 노스웨스트 역에 끼는 시애틀 공항을 출발. 이날 밤 11시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다. 미 제5공군 사령관, 시카고 시장 대리 이외의 정일관 주미대사, 김재춘 선발대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재미동포들이 영접을 나왔다. 박정희 일행이 시카고 시내로 향해서 달릴 때 우리 교민들도 차를 몰고 차량 행렬을 따랐다. 고속도로에는 비가 내려 미끄러웠다. 교민들이 탄 승용차 5대가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켜 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숙소인 드레이크 호텔에 도착하여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수행원을 병원으로 보내 위문케했다. 다음날 아침 드레이크 호텔에서는 시카고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과 교민들이 주최한 박정희 의장 환영 조천회가 열렸다. 지금은 약 15만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지만 당시에는 한인회를 결성할 정도의 수도 되지 않았다. 시카고 학생회는 일부 미국 언론이 박정희 의장의 방미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싣자 울분을 느끼고는 박 의장에게 초청장을 냈던 것이다. 시카고 학생회 총무는 노스웨스턴 대학원 재료공학과 1학년생 천성순이었다. 한국과학기술원 원장과 대전산업대학교 총장을 지낸 천성수는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 유학생들은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오직 강하고 부자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미국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국은 고아들이 손을 내미는 장면과 구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일색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인종차별을 무수히 당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 버스에 탄 백인 학생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과감한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박 의장을 만나보니 추진력이 강해 보이고 강직한 인상이 꼭 잘 사는 나라를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조찬 환영식에 참석한 박정희 의장은 대단히 감동했다고 한다. 훈시를 할 때도 미리 준비해간 연설문을 밀어버리고 즉석 연설을 했다. 우리는 2번의 혁명을 치렀습니다. 환자에 비교하면 2번 수술을 한 셈입니다. 4.19 수술은 경과가 좋지 않아 5.16으로 재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가 양호하여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을 내려온 고지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우리 혁명 세력의 과업일 뿐 아니라 민족의 과업입니다. 만약 이번 혁명이 실패하면 다음에 올 것은 공산혁명밖에 없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재건에 관해서 토의할 작정입니다. 경제혁명 없이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정치는 모르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선진 기술과 학문을 습득하여 귀국한 후 국가 재건에 공헌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학생회 총무 천성수는 박 의장에게 의사봉을 선물로 전달했다. 천성순에 따르면 가난한 유학생들이라 돈을 적게 드리고 의미가 있는 선물을 생각하다가 박 의장이 국가 개조를 하는데 모든 결정을 이 이사봉으로 땅땅 잘 처리하라는 뜻에서 이사봉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천성수는 그 뒤 유타대학 교수로 있다가 해외 두뇌 유치의 일환으로 국내에 들어와 한국과학기술원 부원장, 원장 등 요직을 맡게 된다. 박정희 이장은 이날 오전에 리처드 J. 데일리 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실에서 환담하는데 미국 기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었다.
기자들에 대한 거의 생리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는 미국에 온 후 국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무질서한 취재 경쟁에 노출됐다. 박정희는 데일리 시장에게 신문 기자들은 어딜 가나 똑같군요 라고 농을 했다. 이날 시카고 시장은 박 의장에게 군 의장대 사회를 받도록 해주고 명예 시민증도 증정했다. 귀국한 뒤 명예 시민증을 살펴보니 이름이 엉뚱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되돌려 주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박 의장 일행에 시카고에서 워싱턴까지의 비행에 미 정부 요인들이 이용하는 쌍발, 프로펠러 전용기 컨베어기를 제공했다. 객실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은 라운지처럼 꾸민 귀빈실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박 의장은 여기서 보좌관들을 불러 다음날 있을 회담에 대비한 토의를 하고 준비한 문서를 읽었다. 앞 구역에는 미 국무부 한국과장 도널드 S. 맥도널드와 미 대통령 통역관 폴 클라인 박사, 그리고 박 의장 담당 미국 경호원이 타고 있었다. 컨베이어기는 시카고 공항을 이륙한 지 4시간 만인 13일 오후 4시에 워싱턴 내셔널 에어포트 군용터미널에 도착했다. 미 육군 의장병이 트럼펫을 불어 국빈의 도착을 알리는 가운데 박 의장이 내리자 키가 큰 린든 B 존슨 부통령이 맨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박정희가 아내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중 나온 사람들도 혼자였는데 딘 러스크 국무장관만은 그 8일 전 방황할 때 데리고 갔던 아내를 동반했다. 박정희가 사단장으로 있을 때 유엔군 사령관이던 라이만 L. 렘리처 대장은 당시 합참 의장이었다. 그는 5월 16일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박정희 소장 일파에 대한 강경 진압 자세를 보일 때 이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더니였다. 그도 박정희 의장을 반갑게 맞았다. 워싱턴 내셔널 에어포트에서는 존슨 부통령의 환영사와 박정희 의장의 답사가 교환됐다. 박 의장의 답사는 한상국 중령에 의하여 통역됐다. 박정희 의장은 답사를 끝내고 탑승차 쪽으로 가다가 군 의장대 뒤편 방책 뒤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던 재미 동포들 쪽으로 걸어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악수를 했다. 경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미국 측으로서는 의전 코스를 이탈한 박정희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연회석상에서 박정희에게 이 일을 거론하면서 만약 내가 선거에서 박 의장과 대결하게 된다면 나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박 의장은 전속부관, 경호관, 주치의와 함께 맥힐 테라스 2838번지 주미 대사관저에 들었고 나머지 수행원들은 이웃한 쇼어햄 호텔에 투숙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공식 행사가 없어 대사관저에서 머물렀다. 그는 5.16 주체 세력인 648기 출신 김동환 참사관으로부터 워싱턴 일정 전체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저녁은 정일관 대사가 베푼 만찬에 수행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한식을 먹었다. 박정희 의장이 워싱턴에 도착한 날 백악관 안보보좌관 월터 W. 로스토 박사는 다음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한 요약 보고서를 메모 형식으로 작성하여 케네디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박 의장의 방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한국인과 세계인들에게 미국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단된 조국의 장래에 대해서 절망하는 버릇이 있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지 혼란에 빠져 있다. 특히 학생들은 그들이 이승만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성공한 직후 조국이 그렇게도 빨리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가야 했다는 데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현재 한국 정권이 이승만식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이 처음에는 쿠데타에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는 쿠데타의 지도자를 정중하게 맞아들이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우리는 공사석에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A. 한국 정부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부정부패 등 고질적 문제들을 헌신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문민정부로 복귀하기 위한 과도 단계에 있는 정부다. B. 한국은 경제개발에 유리한 건전한 기초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경제개발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군사정부는 우리의 압력을 받고 1963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하고 5월에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 박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줬으면 함.
A. 헌법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B. 1963년 선거에 출마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인가? C. 선거 전에 정치 활동을 허용하여 정당을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할 것인가? D. 선거는 공정하게 실시될 것인가? 한국 측은 공동성명서에 1963년에는 문민정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약속의 재천명을 포함시키자고 제의했다. 이런 재천명은 최대한 확고한 표현이어야 할 것이며 각하의 질문에 따라 새로운 사항이 나타난다면 공동성명서에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 정부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임을 내비치면 성명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지난 6월 한국문제대책반은 각하에게 군사안보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대한 원조 정책을 수정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자조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특히 5개년 전원 개발 계획에 외부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한다. 한국 문제대책반이 여러 가지 건의를 올린 이후 한국에 대한 무상 지원은 당초에 1억 2천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로 감축됐고 PL480 식량 원조도 약간 감소했다. 대책반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재의 정부가 정력적으로 달려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 원조의 총액은 줄었다. 한국 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작년 원조 가운데 2천만 달러는 일회성인 특별 지원이었고 올해 회계연도 예산에 4천만 달러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개발 차관으로 전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우리가 재촉한 개혁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원조가 삭감당한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현재 무상 원조에서 개발 차관으로 중점을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한국처럼 외환 보유고의 90%와 정부 예산의 큰 부분을 우리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전환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주한미국 대사와 유솜 국장은 대한 원조 액수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A.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비료 구입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해줄 것. B.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자금으로 구입해온 물자를 점차적으로 한국군의 예산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정책을 보류해 줄 것. C. 한국군이 필요한 물자를 군사원조 자금으로 한국 내에서 해외 구매 형태로 구입하도록 해줄 것. 당초의 지원 예산 규모인 1억 2천만 달러 수준을 복원하든지 위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해줬으면 한다. 군사 지원에서 경제 지원으로 서서히 중점을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과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군에 대한 군사 원조 액수를 약간 삭감하고 경제 원조로 전환하는 시험적 조치를 취해볼 것을 건의한다. 유엔의 기치 아래서 미군 2개 사단이 비무장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한국보다도 적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는 곳은 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진짜 위협은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이는 경제개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공동성명서에는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 의사를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